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뭐 연휴 지나고 약간 소강 상태인 듯 또 밀리지 않으면서 일단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또 연말에 이제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그 소비 데이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소비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서프라이즈한 거는 아니었고 나쁘지 않았다.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 해서 온라인 판매 데이터들이 나오거나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추수감사절의 그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한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도 비슷하게 5.7%.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도 비슷하게 해서 대략적으로 5%대의 증가율을 보여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뭐 뜨뜻미지근하다,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조심스러운 견해가 한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클라나라는 조사 기관 비슷한데 소비를 한 사람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신용카드로 쓴 것 같은데 제대로 갚겠죠?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지불을 안 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또 쓰겠죠. 지출 비용에 대해서 연말까지 신용카드 청구서를 전액 다 갚을 수 있을까? 좀 까리까리하다. 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한 거의 반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신경 쓰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얘기했는데 오프라인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매업 연맹이라는 NRF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상을 한 게 있어요. 연말 연시까지 매출을 미국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한 70%를 포함을 하면은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는 성장률이 또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 합해서 평균 4%가 안 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5%, 6% 가까이 되더라도 오프라인이 만약에 3%, 2%면은 4%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심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사 그런데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4%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도 이것이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거는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0년부터 19년까지 과거 평균이 3.6%였기 때문에 그냥 노멀로 돌아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작년 22년도 5%대나 21년도 12%는 사실은 코로나 직후에 대한 반작용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올해가 4%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소비의 뭐 절벽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는 있지만은 그다지 아주 이것이 주가에 나쁘게 반영하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가 강력하지는 않은데 이게 부정 요인이면서 긍정 요인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표 안 좋죠. 고용도 좀 둔화됐는데 소비가 견조해서 지금 사실 경기가 쿨다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실 좀 눌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양면의 날인 거고요. 양면의 소비 지표가 이제 좀 지나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또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죠. 내일 저녁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GDP? 뭐가 나와요? PC입니다. PC. 예. 네. 그 10월달 PC가 이번 11월 말에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PC이죠. 그렇죠. 예. 예. CPI보다는 PC 넘버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3.1, 그다음에 근호는 3.5%. YOY죠. 그럼 지난달 9월달 대비했을 때 0.3, 0.2%포인트 낮아지는 거니까 2%까지는 아니더라도 3% 초중반으로 낮아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 부합하면 시장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2%대가 나오면은 뭐 금리 인하설을 다시 한번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2%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그다지 썩 좋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반면에 한 3.5%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헤드라인 기준으로 3% 초반, 근원으로 3% 중반 정도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반응하지는 않은 정도로 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수는 지표가 아니고 테슬라죠. 테슬라가 슬금슬금 최근에 올랐는데 다시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2년 전부터 인도한다는 게 이번 달 내일 모레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 기대보다는 가격이 높아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그 패키지가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은 6만 불, 7만 불이니까 고가지요.
그리고 실제 그 임팩트는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어서 이벤트성이라 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뉴스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약간 수용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날 있고요. 내일 베이지북 발표. 뭐 금통위도 뭐 금리 결정 특별한 거 없을 것 특별한 게 같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주 투자 정보들 업데이트 미리 해주셨고요. 조금 지평을 넓혀서 한 네. 1, 2개월, 2, 3개월 이렇게 연말 연초로 봤을 때 어떤 걸 또 주목해야 됩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국내하고 산업적인 변수가 있고 약간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 하고 산업의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한도를 지금 10억 원에서 네. 상향해 준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고 네. 이게 20억인지 50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특히 중소 종목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차익 실현이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와치를 해야 되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가장 큰 거는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인데 반도체 가격, 리튬 가격 방향은 다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올라오는 것이 뭐 한 5%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마이크론이 그 11월 달까지 실적을 가이던스를 미리 줬어요. 아직 11월 안 끝났는데 가이던스 높였습니다. 매출이 47억 불이니까 가이던스 높였다는 얘기는 물량이 많이 팔렸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높아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매출은 높아졌는데 사실은 맨 밑에 EPS는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아서 실망해서 1% 정도 빠졌는데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 달리 HBM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제조 원가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같이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죠. 어쨌든 네. 반도체 가격이 5%, 7%, 8%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튬 가격은 엊그저께도 빠져서 미국의 앨범안이라는 이런 주식은 그 리튬 가격 때문에 많이 내려갔는데요. 리튬 가격이 원가가 킬로그램당 보통 18불, 20불 이내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근접했어요. 네. 따라서 자율적인 반등이 있을 것인가. 이거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를 혹시 연말 이전에도 회복할 수 있을지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좌우하는 건 어쨌든 큰 형님인 빅테크가 있는 미국의 나스닥이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커비드 핸들. 네.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유명한 패턴입니다. 네네. 엄청 윌리엄 오닐이 한 거죠. 예.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에 훅 내려가서 네. 2번, 3번 국면을 치면서 네. 전고점 비슷하게 가려다가 다시 밀려서 네. 그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은 비슷합니다. 네.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거래가 터지면서 재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대세 상승 이전에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기대를 네. 하는데 네. 나스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딱 부합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게 안 갔는데 한국도 그렇게 가는 주식이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안 믿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고 어딘가 손절매하거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다 떨구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하고 빅텍하고 한국의 하이닉스를 본다면 추세적인 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변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컵과 이 컵 손잡이 모양 이제 네. 커비드 핸들 유명한 그 패턴입니다. 근데 뭐 그게 요게 커비드 핸들이냐? 그건 아니잖아. 비슷하잖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는 사실은 보조 지표로 보는 거잖아요.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빅테크는 나스닥 이런 데 좋다는 걸 얘기를 해주신 네. 거고 AI나 반도체에서의 최근의 관심은 HBM 쪽에서 디바이스 AI 쪽으로 온통 그 얘기. 온 디바이스 AI. 저는 오늘 네. 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그랬어요? 영어가 온 디바이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장치에 달린 A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디바이스 AI에도 집다 그죠. 네네. 영어 울렁증 있는데 그죠. 온 디바이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쉽게 네네. 이런 그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오늘 네 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좀 더 길게 얘기해도 네 마디를 압축되거든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온디바이스 AI가 일반 AI와 뭐가 다른가? 이건 알아야죠. 뭐가 다른가? 일반 AI는 우리가 하는 데이터 처리, AI의 그 요구에 대해서 처리하는 곳이 내 제품이 내 그 디바이스가 아니고
어디죠? 서버.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저쪽에 네.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그 수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거 내 커스터머들한테 이렇게 맞춘 테일러된 거니까 좀 가벼운 AI예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파워가 더 민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관련되는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회사냐? 온 디바이스니까 제품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자산업체, ARM 비슷한 거. IP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주식이 가장 밸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설계 자산을 갖고 실제 설계를 하는 패블리스 업체가 따로 있겠죠. 그 다음이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나중에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가 생산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기 IP가 ARM 같은 거, 시납시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패블리스는 퀄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는 한국에 좀 많습니다. 대만에도 많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 땡기죠. 근데 지금 온 디바이스를 하겠다 하면은 제품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 임팩트가 있는 거는 25년, 26년도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25년 거를 땡겨야 되는데 문제는 애널리스트 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 25년까지 예측을 정확히 한 데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개스를 해가지고 25년 정도의 PER이 나오는 회사, 흑자가 나오는 회사는 낮게는 20배, 20배 회사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50배 넘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대만의 디자인 하우스나 패블리스 회사가 50배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버예요. 근데 넘버가 안 나오는 회사도 있죠. 그러면 PER로 안 되니까 매출 기준으로 PSR로 합니다. PSR로 할 때 미국 같은 회사의 피크는 20배입니다. 한국보다 낮죠. 하지만 일단 그로스가 보이면 성장이 보이면 PSR 한 자리는 아니고 두 자리로 넘어가려는 탄력이 보이기 때문에 10배까지는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PSR 10배, PER 30배에서 50배, 설계 자산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설계 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있습니다. 한국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게 있고 가온 칩스 같은 게 디자인 하우스고 그다음 중간에 여러 설계 전문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온 디바이스의 핵심은 아까 클라우드에 갔다 오지 않아도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이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밸류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는 가장 업사이드가 높다 장기적으로. 근데 그런 회사일수록 넘버가 올해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 온 디바이스 AI 접근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그 접근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예. 또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주 오실 때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